오늘 손흥민은 경기 결과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홀로 팀을 이끌며 고군분투했다.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전반전에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토트넘은 여전히 왜 자신들이 우승 자격이 있는지 이번 경기에서 증명해냈다. 오히려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첼시 쪽일 것이다. 2명 퇴장당한 상대로 졸전을 펼치며 수비수 4명이서 손흥민 단 하나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과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토트넘의 정신력은 낭만 그 자체였다. 11월 7일 새벽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한때는 토트넘의 전설이었으나 이제는 라이벌 팀의 감독으로 돌아온 포체티노와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첼시는 경기 시작도 전부터 엄청난 흥미거리를 유발시켰는데요. 포체티노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내가 지도한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공격수라고 평했고 소니를 너무 사랑하지만 오늘 밤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농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맨시티가 본머스를 잡으며 리그 1위 자리를 다시 뺏어갔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첼시전을 꼭 잡아내야만 했고 최근 아스날이 뉴캐슬에게 패배하며 덜미를 잡혀 이제 프리미어 리그 유일 무패팀은 토트넘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기념비적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토트넘은 자신들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최근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후방을 지켰고 측면 풀백 라인은 페드로 포로와 우도지, 센터백 조합은 역시나 로메로와 반더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고정 라인업이 되어버린 사르와 비수마, 메디슨이 중원을 형성했고 최전방 공격진에는 쿨로셉스키와 브레넌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 출격했는데요.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마침내 히샬리송이 벤치로 밀려났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여전히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손흥민이 넣어주는 꿀같은 패스들을 모두 뱉어버리며 결정력에 있어 큰 하자를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 브레넌 존슨은 아직 유럽에서 증명되지 않은 신의 공격수이지만 저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꽤나 괜찮은 호흡을 서로 보였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중요한 라이벌 매치에서 히샬리송을 과감히 제외시켜버리며 브레넌 존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두뇌 빠진 히샬리송이 빠지자 토트넘 최전방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전방에서 속도를 담당하던 선수는 오직 손흥민만이 유일했고 히샬리송과 쿨로셉스키는 손흥민처럼 뒷공간 침투에는 재능이 없던 유형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빠른 발과 민첩함을 이용해 손흥민과 동시에 첼시의 뒷공간을 유린했고 첼시 수비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허둥지둥하며 이 둘의 라인 브레이킹을 막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토트넘의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비록 오프사이드 선언되기는 했으나 이 장면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몸 컨디션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첼시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수비 간격을 좌우로 더 좁혀버렸고 그 결과 측면에서 공간이 생긴 쿨로셉스키는 선제골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5분경 메디슨이 열린 공간으로 패스를 밀어주었고 쿨로셉스키는 그 공을 받아 자신의 주특기인 안쪽 드리블로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 슈팅이 발등에 제대로 걸린 슛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으나 운이 좋게도 이 공은 첼시 수비수의 등에 맞은 뒤 굴절되어 상대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갔는데요. 토트넘은 런던 라이벌을 상대로 5분 만에 앞서가게 되었고 이 골로 인해 승기를 잡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우승 경쟁을 저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경기에 뛰고 있는 첼시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골을 먹히자 첼시는 오히려 약간은 수비 라인을 내리며 타협했던 경기 전략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라인을 토트넘과 똑같이 끌어올려버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 변화는 효과를 발휘해 첼시가 점차 공소유권을 잡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손흥민이 중간에 효과적인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고 사실상 전반전 토트넘의 제대로 된 찬스는 손흥민의 이 슈팅이 유일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첼시는 계속해서 토트넘을 밀어붙였고 비록 핸드볼로 인해 골 취소가 되었지만 토트넘의 비카리오를 뚫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변화로 인해 전반과 후반이 아예 다른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대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마치면 여전히 토트넘이 유리한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수비의 중추이자 핵심이었던 로메로가 대형 사고를 치고야 말았는데요. 박스 안온전 상황에서 상대 첼시 선수를 향해 위험천만한 태클이 들어가고야 말았고 비록 공을 먼저 터치하기는 했으나 이 태클은 부상 위험이 있는 심각한 파울로 간주되어 페널티킥을 내줌과 동시에 다이렉트 레드카드까지 받으며 경기장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첼시는 이 PK를 살려 동점골을 기록하였고 이제 토트넘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로 60분 이상을 버텨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추가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54분 이미 경고가 한 장 누적되어 있었던 우도지가 첼시의 스털링의 역습을 저지하다가 그만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걸로 토트넘은 이제 필드에 고작 9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토트넘 팬들은 사실상 이미 이 경기가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엄청난 집중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극적인 승리를 수없이 연출한 토트넘은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경기력으로는 첼시를 압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미친 강수를 두었고 첼시의 공간 침투를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면서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쳐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노련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고 사실상 최전방에서 혼자 3인분 역할을 하며 어떻게든 혼자서 슈팅까지 만들어내고는 했는데요. 게다가 오늘 비카리오는 축구계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아무리 토트넘이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적 열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첼시는 계속해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그러나 비카리오는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신들린 선방 능력으로 첼시의 모든 슈팅을 쳐냈으며 첼시는 기대 득점값이 4골이 넘어감에도 아직도 토트넘을 상대로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루턴 타운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로 승리한 전적이 있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그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키고자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이 치열한 접전 속에서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73분 다시 한번 뒷공간 공략에 성공한 첼시는 이번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고 결국 잭슨이 골을 기록하며 11명의 첼시는 9명의 토트넘을 상대로 70분이나 걸려 마침내 두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골은 토트넘에게 있어 결정타나 다름없었고 다들 패배를 직감했으나 경기 막바지 손흥민이 원맨쇼 드리블을 펼치며 첼시의 압박 수비를 모두 뚫어내고 상대 골키퍼와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다면 토트넘은 9명이서 첼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기적을 연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정확하게 왼쪽 하단을 노려 찬 이 슈팅을 첼시의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쳐내면서 토트넘 최후의 기회는 결국 무산되고야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마지막 찬스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토트넘은 패색이 짙어졌고 이미 체력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토트넘 수비진들은 결국 추가골을 허용하며 4대1 스코어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비록 패배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9명이서 11명의 첼시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며 오히려 토트넘 팬들은 자신들의 선수가 자랑스러운 것에 비해 첼시 팬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경기력에 실망하며 씁쓸한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4대1이라는 패배 스코어에도 손흥민과 선수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선수단이 자랑스러웠다며 그들의 헌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비록 이 경기로 인해 토트넘이 1위를 재탈환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에서 여전히 이들이 강력한 리그 우승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도 언젠가는 승점을 드랍하는 시기가 올 테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승점을 쌓아가야 할 텐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이 패배를 딛고 일어서 다시 손흥민과 토트넘의 상승세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